철도망 계획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위해 민주당과 충북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홍영표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첫 공립형 대안고등학교인 은여울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여울 중학교의 연장선으로 치유와 돌봄을 기본으로 진로 탐색형 대안교육도 병행됩니다. 청주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분양금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규정을 어긴 업체들이 적발돼 이자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이 올해 도내 처음으로 민원 책임관제를 도입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돼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로 발생했습여 청주에서는 초등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의심 증세로 등교는 하지 않았지만 태권도장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 2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의 한 초등학생은 지난달 27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였습니다. 개학 첫날인 어제 등교는 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과 26일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받았고 함께 있던 학생 전원이 등교를 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4곳에 17명과 중학교 2곳에 6명 등 23명으로 모두 접촉 통보를 받은 직후 하교해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초등학생 외에도 진천의 고등학생도 최근 양성 판정을 받아 학생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 내에서 그리고 또 그 집 밖에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또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진천의 닭 가공 공장에선 외국인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임직원 695명 전원을 검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6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거나 손잡이, 정수기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외국인 전용 휴게실 등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걸로 추정됩니다. 탈의실 또는 휴게실 또 화장실을 또 같이 사용하고 그 퇴근 후에는 사적인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같은 기숙사에서 뭐 음식을 또 같이 해먹는다든가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외국인 근로자 13,700여 명에 대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오는 15일까지 완료해 이들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충북자치단체가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설 후 운영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인 의사를 내비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충청북도 그리고 각 시군이 충북도청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습니다. 이희종 지사는 충북도민이 보편적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것은 국가 책임이라며 노선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시내에 다니던 철도를 외곽으로 옮겨놔서 이용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국가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금까지의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왔다며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차까지 수도권 집중이 95%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겸 이것도 지방광역철도망에 좀 현실도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정책위 의장은 축하 영상을 보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가계획 반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청주 도심을 통과할 것이냐 여부가 충북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정을 따르고 돕겠습니다.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광역철도 건설과 운영에서 지자체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연구 용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철도 운영비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이 포함될 경우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도내 첫 공립형 대안고등학교인 은여울 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와 돌봄을 목표로 한 은여울 중학교의 연장선으로 고등학교 특성에 맞춰 진로 탐색도 병행된 대안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루고 싶은 꿈과 3년 후 자신의 모습을 학생들이 직접 발표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겠다는 것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하는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는 것까지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적은 종이를 3년 후 꺼낼 타임캡슐에 넣고 학교 마당에 묻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대안학교로 설립한 은여울 고등학교의 특별한 입학식 행사입니다. 다른 고등학교 가서도 이걸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진로가 다른 학교 가서 잘 될 수 있을지 좀 고민도 되기도 하고. 은여울고는 지난 2017년 먼저 개교한 은여울 중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합니다. 학년별 1학급씩 3개 학급에 전교생 45명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수업 과정도 학생들과 같이 결정합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씨앗을 싹이 트여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 교육이 저는 우리 은여울 학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여울고는 은여울 중학교의 연장선으로 치유와 돌봄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인턴십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탐색형 대안교육을 보강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여울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이고, 은여울고 개교는 대안교육의 범위를 학생 진로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교 과정까지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댐 주변 지역의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지역사회에 관심이 쌓이면 수십 년 묵은 수건이 풀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역의 정치력은 지역의 관심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금은 발전과 용수 공급, 그리고 저수 용량 등을 감안한 복잡한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기본 지원금을 뽑고 그에 연동한 추가 지원금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충주댐 주변 지역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70억 원 남짓을 받습니다. 조정지댐 탕금호라 그러죠. 그 댐 위로 상류로 500m, 하류로 500m가 또 묶였어요. 수상 안전 금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카약도 하나 못 띄우고 발도 못 담그게 해놨어요. 딱 생색내기 수준에서 수십 년을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댐법과 수자원공사의 기구라는 것은 이건 반드시 그래서 사회개혁 과제에 주요한 것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댐 상류 지역은 정치력이 없잖아요. 국회의원 수도 작고. 환경부에는 운신의 폭을, 수자원공사의 반발은 원천 봉쇄하는 해법이 법 개정인 겁니다. 법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 기준과 용수 공급량에 따른 출연율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주댐의 경우 출연금은 20억 원 안팎, 지원금은 50억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지점이 없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 전국의 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 의회에 해를 넘기는 이른바 물값 전쟁은 올해도 퇴로를 없앤 듯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시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분양금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속여 지원을 받고 뒤에선 다른 업체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약속을 어긴 업체들이 속속 적발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송정동의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 벤처기업 등 모두 61개의 업체가 청주시로부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 일부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청주 전체 수혜 업체는 지식산업센터 4곳에서 120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혜택을 주는 입주사들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더니 용도와 다르게 운영하는 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자만 지원받고 다른 업체에 전세를 준 경우도 있었고, 개인 사업자 명의로 사무실 2곳을 허가받은 뒤 한 곳은 법인 사업자 용도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자재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청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이자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에 그 자금의 어려움 없이 분양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때까지 도와주려는 의미로 이자 보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청주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이자 지원으로 한 해 7억 원가량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사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행정 처리가 너무 느려서 급한 민원을 빨리 처리하려면 속행료라는 걸 건네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민원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괴산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천여 제곱미터의 넓은 고추밭을 오가며 농사짓기에 애를 먹던 허연옥 씨. 지난달 24일 밭 가운데에 농로를 깔아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개발 행위 허가를 괴산군에 신청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허 씨 집을 직접 찾아와 미비한 서류 보완을 돕는 등 15일인 법정 처리 기간을 9일이나 앞당겼습니다. 미비 서류를 못 갖다 드렸는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집까지 찾아오셔서 민원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서 솔직히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절차를 잘 모르니까. 괴산군이 올해 도내 처음으로 민원 책임관제를 운영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군은 행정 경험이 많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 88명을 개별 민원에 대한 책임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50명 이상이 관련된 대규모 민원은 5급 과장이 책임관을 맡았습니다. 지정 대상은 농지와 산지 전용, 벌목, 공장 설립 등 29종의 복합 민원과 법정 처리 기간이 7일 이상 걸리거나 취약 계층이 신청한 민원입니다. 결과는 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2달 동안 법정 처리 기간보다 앞서 처리된 민원 단축률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7.9%포인트와 1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고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신뢰감을 많이 회복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괴산군은 책임관제 지정 대상을 현 7일 소요 민원에서 5일 민원으로 확대하고 만족도가 높은 민원 담당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충청권 시도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충청권의 수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한 해 동안 군민들이 기부한 코로나19 극복 성금 3억 7천만 원을 취약계층과 위기 가정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각계각층에서 릴레이 기탁이 이어졌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447명을 선정해 평균 8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청주시 미평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77억 원이 투입된 충북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연면적 2,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됐으며 회의실과 상당실, 체력 단련실 등을 갖췄고 회의와 교육 공간뿐만 아니라 노동 상담, 문화 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주대가 충북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융합지구 캠퍼스 조성 사업에 나섭니다. 에너지산업융합지구 캠퍼스 조성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대항 예산을 투입해 혁신도시 내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 산업융합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공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